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김유나. 저는 블럭입니다. 블럭 씨, 네. 혹시 네. 절기 믿으시나요? 저 민속학과 나왔어요. 아.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4절기를 이제 예전에는 다 외웠는데 지금은 이제 뭐 외우진 못하고 그럼 민속학과는 그런 명절이 어떻게? 절기가 있더라. 뭔가 네. 그 종교학과 같은 것처럼 절기를 믿나요? 아니요, 그거 절기는 신뢰의 어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렇죠? 조상들의 지혜다. 그렇죠. 요 시기 즈음에는 요런 일들이 있더라. 그렇죠. 네, 그런 것입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네. 그 뭐 입추 매직이라고 또 많은 분들 사이에 네. 유행이 되었던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 8월 초에 네. 있던 요 입추 지나고 이제 좀 선선해진다는 말만 믿고 있다가 네. 아주 더위에 한껏 당했거든요. 네, 덥더라고요. 네. 네. 당하기까지. 너무 더워서. 그렇죠. 근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당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며칠 전에 또 쳐서 지나고 나니까 살짝 또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네. 역시 절기매직 네. 믿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지구가 아파서 이제 추위에 당하실 차례입니다. 네. 어쨌든 가을이 머지않은 느낌이 드니까 조금만 즐겁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8월의 마지막 K-팝 메이트입니다. 네, 저희 신곡들로 시원하게 한 시간 채워볼게요. 네.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 스테이션 Z K-팝 메이트 8월 27일 일요일 첫 곡으로 엔사인의 웜홀 듣고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블럭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평론가 김유나입니다. 네, 유나님 또 더위에 당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웃나라에서 음악 샤워를 하고 오신다고. 이게 음악 했는데. 샤워인지 땀 샤워인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그 뉴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뉴진스 뭐 엔하이픈 이런 팀들도 나갔던 이제 대형 락 페스티벌 이웃나라에서 열린 페스티벌을 보고 왔는데 그 네. 뉴진스 시간대에 사람이 너무 몰리고 너무 더워서 막 실신하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분들이 정말 어이구. 많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다. 그냥 그렇게까지. 진짜 내 자신이 땀이다 이런 느낌으로. 왜냐면 그때 입장 제한이 걸려서 나가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고립되었군요. 예. 네. 여기서 내가 끝을 보리라 생각하고 네. 그래도 다행히 잘 보고 왔습니다. 약간의 피부염과 약간의 임파선염만 달고 왔어요. 네. 좋은 경험이었지만 그만큼의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또 벌써 내년에 갈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좋았나 보네요. 저도 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바람이 선선해지고 확실히 서울이 좀 선선해서 그쵸. 조금 정신 차린 네. 상태로 오늘 K-팝 메이트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K-팝 둥이 여러분들께 뭐 이웃나라에서 가져온 기운도 있고 또 2주 동안 쌓인 신보 기운도 있으니까 음악 샤워 제대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스테이션 Z 매주 일요일은 김유나 블럭의 K-팝 메이트로 채워지는데요. 새롭게 등장하는 앨범부터 눈여겨봐야 할 순간까지 여러분을 위해 또 여러분과 함께 K-팝을 즐길 수 있는 순간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다뤄봤으면 하는 특집이나 저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샵 891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격주 K-팝 시작하죠. 네, 그 전에 광고부터 듣고 올게요. 이 주간 귀 빠져라 기다렸던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빠지면 안 되시는데. 음악 샤워할 K-팝 둥이들 여기로 모이세요. 격주 K-팝. 그 예전에는 네. 제가 이제 민속학과니까 네네. 귀 빠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생일을 의미하는 맞아요. 말이었어요. 귀 빠진 날. 네네. 그런데 이제 귀 빠져라 기다렸다고 하니까 뭐 생일만큼 기다렸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민속학과 전공자로서 왜 귀가 빠졌다고 하나요? 생일을.
이게 그 아이가 나오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아 머리부터 나와서 귀가 나. 네, 이런 또 학부 허투루 나온 거 아닙니다. 야, 이런 또 소소한 정보까지 함께하는 네, K-팝 메이트 격주 K-팝 함께 하시겠습니다. 저희 또 해외 K-팝 둥이들도 네, 좋은 정보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2023년 8월 11일에서 8월 24일까지 발표된 새 음악들 만나볼게요. 네. 먼저 저희를 사로잡은 앨범들. 네. 아니 오프닝 얘기하다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민속학과가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바로 K-팝 얘기하도록 하죠. 네, 새 작품들 살펴볼게요. 저희 항상 하던 대로 이제 앨범, 타이틀곡, 그렇죠. 수록곡 순으로 알아볼 텐데 네. 첫 곡이 엔사인이었으니까. 그렇죠. 웜홀을 듣고 왔죠. 네, 요거 또 이제 블럭 씨의 격주 K-팝 픽 앨범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데뷔작이죠? 네. 앨범 제목도 이제 데뷔 앨범 Birth of Cosmo. 근데 이 코스모가 팬클럽 이름이라고 하죠. 네. 근데 엔사인도 원래는 이제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거쳐서 뭐 기간제 프로그램, 기간제 프로젝트 그룹이었다. 네. 뭐 이런 성격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도 뭐 전문적으로 어쨌든 K-팝 얘기를 하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죠. 어려워요. 특히 오늘 얘기할 이 앨범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모조리 좀 어려운 감이 있는데. 가장 좋았던 앨범 2장이. 맞아요. 되게 그래서 엔사인도 프리 데뷔 앨범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앨범의 리패키지까지 좀 볼륨이 크게 이미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게 뭐지? 왜 프리 데뷔해도 보통 뭐 싱글 하나 뭐 아니면 믹스테이프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또 리패키지까지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서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번 앨범이 어쨌든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괜히 이제 앨범 제목이 이제 데뷔 앨범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그렇죠. 크게 써 있죠. 데뷔 앨범이라고. 맞아요. 뭐 멤버도 추가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규 그룹이 되었고 멤버도 이제 많아졌고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사례가 또 처음이기도 해요. 보통 이제 프로젝트 그룹 뭐 보통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형성된 그룹은 뭐 그대로 2년, 데뷔하죠. 뭐 2년 반 뭐 이런 시간들 이제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뭐 이런 편인데 근데 이제 정규 그룹이 되어서 NCT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보이 그룹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멤버들이 준비되어 있는 정도나 퍼포먼스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이제 NCH로 옮긴 프로듀서 유한진의 이제 역량이 달렸다. 그래서 사실은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랜 시간 곡을 써 오시다가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굉장히 비장한 인터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본인의 커리어의 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 너무 저희까지 약간 부담스럽다. 근데 뭐 그만큼 이제 본인은 뭐 진심이고 욕심을 냈다. 근데 이 딱 첫 번째 곡 하이어와 두 번째 곡 웜홀 들어보시면은 욕심 냈구나 많이 느껴집니다. 이미 그 제목부터가 데뷔곡이나 뭐 이런 서사에 뭐 웜홀, 그렇죠. 우주 이런 게 들어갔다는 게 좀 거대하거든요. 그렇죠. 첫 곡부터 하이어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그리고 진한 R&B 색채의 분위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게 좀 개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크하고 딥하다 그러죠 요즘 이런 웜홀 같은 곡들. 그런 느낌의 이제 곡과 또 퍼포먼스와 이런 것들 때문에 귀가 많이 갔는데요. 사실 웜홀도 좋지만 저는 하이어를 들어보시면은 멤버들 보컬이 이 정도였어? 라고 생각이 드실 거라 생각해요. 그만큼 가창력이 뛰어나고 이게 두 곡이 약간 그런 진한 느낌이었는데 그 뒤에 나온 스파이스는 또 청량하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팝곡입니다. 그래서 팬분들은 또 이런 곡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사실. 그리고 멤버들이 아직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곡들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게 또 멜로디인데 스위튠의 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계절이 돌고 돌듯. 그러니까요. 유행도 돌고 돌고. 한동안 저희가 K-팝에서 스위튠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저희 격주 K-팝에서도 지난 회차에 나이나이 얘기하면서 스위튠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고. 그렇죠. 정말 다시 돌아오네요. 근데 또 스위튠 곡 치고는 약간 담백한 편이고 물론 상대적입니다만. 근데 나이나이도 좀 그래요. 그렇죠. 그 나이나이의 이제 그 셀프 프로듀싱하는 멤버와 반 씨와 함께 만든 느낌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있으면서도 기존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해오던 그 스위트 느낌과는 좀 다른 결이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약간 통속적인 멜로디가 있으면서도 또 요즘 트렌드인 약간 드럼앤베이스 스타일도 좀 섞여 있고 그래서 되게 좋은 곡이고 네. 그 마지막 곡 홈은 또 따뜻한 발라드고 약간 앞에를 약간 맵게 해놓고 뒤에를 또 달달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라탕 먹고 마카롱 먹듯이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제 구현해냈다. 그래서 앨범이 너무 좋더라. 마치 내 식사 습관 같았다.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요. 너무 케이팝에 절여진 분의 식당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요? 네, 좋잖아요. 좋네요, 좋네요. 네. 그거를 살리는 게 이제 멤버들의 역량이다. 그래서 멤버들을 다시 봐야겠구나. 이러면서 면면히 살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엔사인 앞으로 좀 주목해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올해 확실히 데뷔하는 팀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습니다. 코로나 끝난 이후에 거의 뭐 미뤄뒀던 팀들이 쭉쭉쭉쭉 데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쵸. 그 안에서 또 눈에 띄기가 그만큼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우리 블럭씨가 거의 지금 뭐 한번 잡숴봐 느낌으로 그쵸. 조목조목 추천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K-팝둥이, 우리 캐둥이들 가운데에서 좀 엔사인 색다른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도 가장 좋았던 앨범 추천을 한번 해드려봐야 할 텐데요. 이 앨범은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꼽았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걸 안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표현이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네, 굉장히 진짜 좀 복잡 미묘한 감정으로 그래도 좋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이 격주의 앨범으로 가져와 본 작품입니다. 바로. 근데 저는 사실 오랜만에 야 이거 공부해야 되는구나. 진짜요? 이거를 그냥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왜 우리가 노트에 필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해야겠구나. 그래서 진짜 기사랑 그럼 뭐 이 팬분들이 정리해 놓으신 자료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비교해 보면서 이게 맞나? 내가 이해한 게 틀린 게 아닌가라는 걸 계속 저도 진짜 연구하는 그러니까요. 그룹이에요. 야, 이게 진짜 4차 산업시대 그룹이란 이런 것인가. 오늘 블럭씨 좀 드립이 쫀쫀하네요. 네, 좋습니다. 바로 트리플 S의 러블루션 모한 앨범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유닛입니다. 물론 이 그룹의 세계관 안에서는 유닛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디멘션이라는 말을 쓰죠. 갑자기 머리가 벌써 아파오는 것 같아. 내가 이래서 이과를 피했는데 내가 K-팝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되다니. 그 문과에도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애써 피해왔는데. 어쨌든 러브 에볼루션의 이제 앨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올해 하반기에 이 트리플 S의 두 가지 제일 큰 뭐 어떻게 보면 이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러브 에볼루션 앨범이 이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볼루션 앨범이 10월에 나오는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팀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24명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디멘션은 이제 8명씩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러브 에볼루션만 기억을 하셔도 좀 덜 헷갈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솔직히 진짜 이 그룹의 A to Z를 제가 다 이해한 느낌이 들진 않아요. 아직. 하지만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EP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볼륨이 좀 있습니다. 8곡이 수록이 돼 있어서 최근에 거의 정규작이라고 해도 좋을 볼륨인 것 같아요. 그래서 8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들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늘 K-팝 이야기할 때 뭐 극단, 뭐 과잉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최근에 K-팝의 추세는 사실 좀 많이 덜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어떤 음도 그리고 메시지도 세계관도 거의 없다시피 그냥 좀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요즘에 가장 유행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팀은 그것에 정반대로 가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관, 그다음에 뭐 팀 구성, 그리고 메시지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이런
이런 것까지? 라는 느낌이 드는 과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뭐 그냥 타이틀곡만 봐도 자본주의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걸스 캐피탈리즘. 저는 이제 케이팝에서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을 거라고는, 그것도 심지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네네네.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그것이 심지어 타이틀곡,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서울 소녀 사운드, 뭐 이런 제목의 수록곡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복합성 이런 단어를 제목으로 쓴다는 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좀 괴랄한 케이팝의 맞아요, 느낌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맞아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면을 보자면 우리가 그냥 흔히 지금까지 이야기해왔었던 케이팝 식의 세련, 그러니까 팝 스타일의 세련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케이팝 그 라인의 세련은 그 기조를 굉장히 또 충실히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이팝을 좀 깊이 있게 파고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마니악한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나름 또 어필하는 요소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팀이 아닌가. 근데 확실히 그런 비중이 최근 씬에서 줄어들고 있긴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스템이나 스타일이 어느 정도로 확산될 수 있을까는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실제로 이 러브 에볼루션 이번 앨범 나올 때도 그 부분이 사라졌더라고요. 원래 그 트리플스가 데뷔할 때 이 멤버 구성이 뭐 이제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고 뭐 10만 장이 판매되지 않으면 그 디멘션은 사라진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부정적인 피드백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러브 에볼루션부터는 그게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직접 그 쇼케이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모르겠습니다. 계속 좀 시도를 해 나가면서 그룹의 스타일은 혹은 뭐 구성은 바뀌어 나갈 수 있겠다. 하지만 이 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굉장히 극단적인 케이팝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는 것들은 확실히 트리플스의 개성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좀 센 인상을 남기는 앨범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좀 이채로워요. 요즘에 이런 작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케이팝에서 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그 앞서 말씀드린 세련된 케이팝이라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어떤 프로토타입에 대한 느낌이 있으실 텐데 그 느낌도 확실히 가져가는 앨범이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유나님께서 최고 앨범으로 뽑았던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트리플스의 걸스 캐피탈리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제가 2주의 앨범으로 꼽았던 작품이었습니다. 트리플스 러블루션 무한 앨범 가운데에서 걸스 캐피탈리즘 듣고 오셨고요. 저희 작가님한테 지적 많이 받았거든요. 팀 이름 똑바로 얘기해달라고. 러블루션. 러브 에볼루션 너무 그 외국의 그룹의 그 노래 제목에 있잖아요. 아시나요? 옛날 노래 아니에요? 현영 씨 다시 불렀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만한. 그래서 저희 작가님께서 발음 주의해 주세요. 러브에 빼주시고 러블루션. 네, 가보겠습니다. 어렵다. 진짜 저희 진짜 저 학생 때도 안 해본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주 동안 나온 신보 중에 가장 좋았던 노래를 뽑을 차례인데요. 좋습니다. 저희 타이틀곡을 이제 하나씩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뭐 제가 가져온 곡은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선공개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9월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장안의 화제죠. 지금 장안의 화제란 말 안 쓰나 이제? 지금 모든 게 너무 옛날이야. 근데 약간 9월에 컴백이 너무너무 많아서 선공개곡들이 저희 이번에 격주 케이팝 하는 곡들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가져온 곡은 이제 또 장안의 화제인 곡을 하나 가져와 봤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또 블럭 씨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래 가요? 네네네. 괜찮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네네네. 장안의 화제. 라이즈. 라이즈의 메모리즈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솔직히 근데 블럭씨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 곡을 듣고 보는 순간 김유나님 좋아하겠다. 이게 약간 그런 거죠. 파란 하늘이 쨍한데 네. 구름이 살짝 있어. 그리고 네네. 이제 이 친구들이 네네. 운동장 또 그 풀이 있으면 안 돼요. 모래여야 돼. 모래에 운동장에 이제 즐겁게 이제 네. 뛰어놀면서 땀을 이렇게 탁 흘리면서. 그리고 막 더우면은 막 호수에도 이렇게 빠졌다가 그런 그쵸. 곳이 어디 있어요? 사실 서울에 없지만 네. 한번 빠져서 더위도 식혔다가 예. 라이즈의 메모리즈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네. 솔직히 이 노래는 진짜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싶긴 한데 그냥 저 좋으라고 만든 곡과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 이제 취향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네네. 또 어쨌든 이 청량함이라는 거에 약간 끝을 보는 느낌이다 시작부터.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게 또 올해 같은 경우가 K-pop 씬에서 보이그룹들이 거의 80% 이상이 청량의 어떤 형태건 도전을 해보고 있는 요 추세 안에서 또 나온 네네. 곡이다 보니까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 신인 그룹들이 보여줄 수 있는 좀 청량함 기본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 신인 그룹들 안에서. 그래서 그쵸.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요소와 함께 또 따지고 보면은 그 청량 어떤 센 부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SM이 어느 정도 이제 구축해 놓은 세계관부터 시작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어쨌든 그 선구자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이 레이블의 맥을 잇는 그 청량 라인 이제 또 쌓이고 쌓인 어떤 연륜에서 뻗어나오는 네 청량 같은 것들도 같이 묻어나면서 그냥 좀 저는 보는 순간 좋네요. 이게 되어버린 곡이었어요. 그냥 네. 토를 달 수가 없는 저에게 좀 직관적으로 오는 그런 청량, 꿈, 희망, 빛 이런 것들이 딱 느껴지는 곡이었던 것 같고 그쵸. 그리고 특히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켄지 씨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네네. 제가 좀 더 그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강하게 느끼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진짜 보는 순간 이걸 어떻게 안 좋아해요라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곡이었고 그리고 또 재미있었던 건 이 곡과 팀들을 설명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이었는데 네.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들이 되게 메인에 있더라고요. 리얼타임 오디세이 그리고 이모셔널 팝 루키. 네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꼬아놓은 표현들 같지만 요즘 K-팝이 되게 지향하는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쵸. 제일 트렌디한 거. 그쵸. 그러니까 복잡한 세계관 없이 리얼타임, 어떤 성장사, 네. 그리고 이모셔널 팝. 그냥 진짜 딱 감성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편안한 팝.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K-팝 씬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이 SM으로서도 오랜만에 보이그룹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스텝이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그쵸. 생각이 되게 직관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아이돌의 생애주기가 네. 중요하다. 생애주기. 팬덤의 생애주기가 이렇게 함께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리얼타임 오디세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뭐야 싶지만 너무 명료하다 생각해서 좋았고 네. 그리고 진짜 약간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 같지 않고 이 회사의 그룹 같으면서도 이 회사의 그룹 같지 않기도 하고 그런 점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익숙한데 프레시함이 있는 게 매력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요소를 잘 보여준 건 기획도 있겠지만 어쨌든 멤버들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이제 시작입니다만 얼마 전에 이제 K-콘에서 처음으로 무대를 또 직접 선보이기도 했던데 네. 9월에는 아무튼 이 라이즈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싱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리고 좋습니다. 이거 말고 그 사이렌 퍼포먼스 비디오 기억하세요? 네, 그거도 나왔을 때도 상당히 좀 분위기가 웅성웅성했었잖아요. 좀 심상치 않은 기운을 최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블럭 씨의 추천곡 어떤 곡인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스테이시의
법을 가졌습니다. 뭐 제가 이제 스테이시 얘기 안 하면 뭐 누굴 얘기하겠습니까? 네. 당연한 건데 네. 스테이시가 스테이시 했는데 근데 조금 더 대중적인 느낌이었고 좀 더 약간 스테이시에게 바랐던 그런 느낌으로 돌아왔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스테이시만의 밝고 당당한 에너지가 고스란히 전달되면서도 좀 더 약간 EDM 팝 스타일로 약간 틀면서 더 좀 통통 튀는 느낌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공교롭게도 사실 있지의 케이크도 이 대표님 블랙 아이드 필승 작품이고 이 버블도 블랙 아이드 필승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서 들어보면 묘하게 이제 다른 그 분위기 차이가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근데 뭐 그럼에도 이제 스테이시 멤버들의 라이브 퍼포먼스라든지 음색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특히나 이제 뮤직비디오 보셨나요 혹시? 네 봤죠. 홍진경 씨가 그러니까요. 후반에 나와서 화제였죠. 재밌으면서도 약간 어하게 됐던 그런 지점이었는데 근데 뭐 스테이시가 약간 좀 더 어쨌든 약간 친근하고 편안한 부분 이제 모습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좀 더 대중지향적이면서도 스테이시의 매력을 잃지 않은 그런 곡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스테이시는 확실히 노선을 이렇게 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올해 들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제안에서의 스테이시 그 뒷부분에 제가 수록곡에서 어차피 얘기를 할 거라서 거기다 킵을 해놔도 좋긴 한데 스테이시가 가지고 있는 곡 약간은 두 가지의 색깔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 확실히 지금 얘기하신 좀 팝하고 좀 이렇게 아기자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사랑스러운 이런 면들이 최근 타이틀곡들에서는 좀 많이 돋보이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곡 저희가 꼽아본 두 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블럭 씨가 픽하신 스테이시의 버블 그리고 라이즈의 메모리즈까지 이어 듣고 올게요. 스테이시의 버블 이어서 라이즈의 메모리스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좋네요. 그냥 막 여름 청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두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격주 K-팝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2023년 8월 11일에서 24일까지 발매된 신보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K-팝 덕후들의 재미 중에 재미죠. 저와 블럭 씨가 가장 좋았던 수록곡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약간 뭐 이어받고 가는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골라온 곡은요. 스테이시의 새 앨범 가운데에서 수록곡 Be Mine 가져가 봤거든요. 이게 좀 유명한 곡의 부제여가지고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인피니트 내꺼 하자의 부제가 Be Mine이어서 전 또 오랜만에 옛 향기를 좀 느껴본 곡이기도 했는데 이 수록곡 들으면서 앞서 얘기한 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스테이시의 두 가지 명 가운데 이제 확실히 그런 틴 프레시 함으로 그 스테이시의 메인 이미지는 가져가는 거구나. 왜냐면 제 안에서는 약간 스테이시 특유의 좀 쿨하고 어두운 느낌이 살짝 어려있는 그 곡들이 있었거든요. 뭐 데뷔곡 소베드도 저한테는 좀 그랬고 그리고 제가 또 스테이시 최애곡으로 진짜 좋아하는 영러브 같은 곡을 들어봐도 이게 마냥 밝고 상쾌하지만은 않은 그 스테이시 특유의 약간 좀 살짝 어려있는 안개 같은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수록곡 쪽으로 확실히 무게중심이 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만든 곡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타이틀이 좀 막 이렇게 밝고 되게 선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해도 대비가 돼서 느껴지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런 좀 쌉쌀한 스테이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곡을 앨범에서 들으면서 이거구나 싶은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은 씨 목소리로 시작하는데 시은 씨 하면 그 특유의 쨍한 그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곡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근데 시은 씨나 뭐 윤 씨 같은 이 멤버들의 그 쨍함도 요런 좀 스모키한 노래에
오히려 얹힐 때 좀 색깔이 더 살아난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도 했고 네. 또 한편으로 아이사나 제이씨 같은 좀 특색 있는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런 곡에서 너무 찰떡처럼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랄까 그 요즘 얘기하는 팝과는 조금 다르고 우리가 고전적으로 이야기하는 팝 느낌이 많이 나는 네네. 스타일의 곡인데 그러면서도 살짝 좀 우아하고 다크하게 뽑힌 그 맛이 좋아서 수록곡으로 한번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사실 뭐 스테이시 앨범들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제 퀄리티를 유지해 왔으니까. 맞아요. 수록곡 중에 좋은 곡들이 많은 그러니까요. 팀이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곡들은 꼭 한번 타이틀만 듣지 마시고 네.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곡은 네. 휘영의 드라이브 5입니다. 아, 네네. 휘영이 드디어 솔로가 나왔습니다. 진짜 드디어네요. 네, 제가 네. 이제 한참 전부터 이제 휘영은 솔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글이든 뭐 코멘트든 이렇게 쭉 써왔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휘영은 지금까지 래퍼로서 네. 사실 가사도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곧잘 써왔고 랩도 잘 해왔고. 네. SF9에서는 물론 이제 퍼포먼스도 잘 해왔죠. 근데 비단 뭐 고등 래퍼나 뭐 킹덤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보여줬던 랩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랩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그 인터넷상에 네. 무료로 꾸준히 정말 긴 시간 동안 이제 자신의 자작곡을 계속 올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들어보면은 이번 싱글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랩 힙합뿐만 아니라 요즘 느낌의 그 왜 이모스럽다고 하죠. EMO. 네. 그런 EMO. 네. 그래서 이런 표현들도 곧잘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곡이 이제 랩과 보컬을 좀 자유롭게 오가면서도 네. 매끄럽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은 작품을 더 좋은 완성도로 이제 네. 싱글이니까 네네. 사실은 뭐 미니든 뭐 정규든 이런 것들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휘영 씨는 진짜 그 블럭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정말 한 3, 4년 정도 꾸준히 계속해서 뭔가 자신의 것을 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던 가수였기 때문에 맞아요. 더 좀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저는 휘영 씨가 아직도 99년생이라는 걸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어릴 때 데뷔했구나라는 생각이 그쵸. 이번 솔로 앨범 들으면서 네. 또 한 번 들더라고요. 네. 약간 그렇게 무료로 계속 자기 곡을 공개했다는 거는 어쨌든 네. 욕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걸 하려고 보여주는 모습들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래퍼가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그 그렇죠. 보이그룹 걸그룹 안에서 최근에는 그냥 래퍼의 싱랩처럼 되거나 뭐 아예 없죠. 그러니까요. 아예 없는 그렇죠. 경우들도 많고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보컬과 랩을 이제 유연하게 같이 하는 네. 랩도 하고 보컬도 네네. 하고 이렇게 네. 경우에 따라서 이제 포지션을 이제 그쵸. 넘나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맞아요. 랩만 이렇게 그러니까 뭐 휘영도 어쨌든 보컬을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랩을 이렇게 자기 정체성으로 삼아서 네. 가져가는 이 그룹 안에서의 이제 멤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 저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오랫동안 좋아해왔고 지켜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 또 이렇게 휘영이 또 싱글을 내서 네. 좋았다 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오랫동안 지켜봐온 그 애정이 느껴지는 코멘트여서 그렇죠. 휘영 씨 꼭 한번 들어주세요. 저희 방송 한번 네. 들어주세요. 네. 네, 제가 다 들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 블럭 씨가 정말 영혼을 담아서 추천해주신 휘영의 첫 솔로 앨범 가운데 수록곡 드라이브 5 듣고 오시겠습니다. 언제나 격투 K-팝은 참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K-팝이 열심히 굴러가니까 진짜
정말 여러분 좀 알아주세요. 저희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다 아, 들어보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제가 공부도 하고 나름 또 여러분들께 좀 부끄러운 모습 안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저희들의 그 솔직한 어떤 감상 네? 들려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오늘 특히 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어떤 막 새로운 어떤 지금 K-팝의 흐름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오랫동안 지켜봐온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 뭐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짧지만 1시간에 담아보려고 노력해봤는데요. 네. 격투 K-팝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빠르게 변화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참 열심히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러블루션 이런 것도 발음 똑바로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살짝 예고드리면서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요 테마 한번 준비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그 아이돌 인생 2회차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능숙한 아이돌들에게 저희가 아이돌 인생 찐 2회차 재데뷔 아이돌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에 진짜 많아져서 정말 다양한 사례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정말 열심히 남들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것들을 2번, 3번, 4번, 5번 하고 있는 아티스트들 만나보실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끝곡으로는 유나님이 뽑았던 최근 2주간의 신보 중 가장 좋았던 수록곡입니다. 스테이시의 비마인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